어떤 목표인가요? 수업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노력의 일환이죠. 그죠? 노력을 해줘서 됩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요. x1하고 x2가 다르면 뭐다?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예요. 1, 2, 3, 4.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줄긋기야. A, B, C, D, E. 자, A에다가 넣으면은 B가 나온다. 2의 함수값은 D입니다. 뭐 3의 함수값은 C입니다. 뭐 4의 함수값도 C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4도 C로 가거나 뭐 B로 가거나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다른 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전부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인가요? 5가지. 모든 경우마다 이제 2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모든 경우마다 4가지. 그 모든 경우마다 이제 3의 함수값 몇 가지? 3가지. 4의 함수값 2가지. 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결정이 됐죠. 1대1 함수의 개수 해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한테 물어보라고요. 1의 함수값 너 뭐 될래? 누가 1 함수값 될래? 하는 얘네들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또 질문이요. 80? 네.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어이구, 5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이 10개의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 있죠? 다른 자리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은 무서운 놈이 뭡니까? 바이킹 있죠? 네. 실제로 타보면은 생각보다 젤낙하 할 때 그때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너희들 우주공간에 가가지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킹 타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내려올 때에 그 기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재밌어 보여요? 그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바이킹 타고 내려올 때 하는 그 기분이 2시간, 3시간씩 간다고요. 최소. 우주공간에 나가 있으면 3일, 4일씩 간다고요. 그 상태가 유지가 둥둥 떠다니면서 내 몸 상태 기분은 어떤 거야?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린이대 공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가가지고요. 선생님하고요. 선생님 아들하고 타고요. 앞에 초등학생 둘이 타더라고요. 둘이. 다람쥐통이에요. 다람쥐통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다가 다람쥐통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람쥐통이 원래 둘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다가 한 바퀴 굴렀다가 이렇거든요. 자, 다람쥐통이 당연히 선생님이 질량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들 거꾸로 이제 매달려 있는 거죠. 난 누워 있는 거고요. 못 돌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10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초등학생 애들이 저 있으면 배만 아파. 이씨. 자, 아무튼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에 앉으면 어디 앉습니까?
여기가 어디 아니냐? 끝에, 앞에 끝에, 뒤에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음흉한 녀석인데요. 전부 다, 네. 여긴 괜찮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근데 그 88차 롤러코스터 있죠? 거기는 맨 뒤에 앉는 놈들은 음흉한 놈들입니다. 왜요? 두 연인이 같이 앉아봐요. 전부 다 앞면만 보이죠. 손은 안 보이잖아. 어머, 세상에 음흉한 녀석. 근데 음흉해서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따요. 자, 아무튼 그야 그렇고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지어서 두 명씩 같은 줄에 앉아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근데 여기서 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한쪽 왼쪽에 남학생, 오른쪽에 여학생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네 명이 같은 줄에 앉아야 돼요. 자, 남학생, 여학생이 짝을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남학생한테 앉으라고 하지 뭐. 일단 남학생한테 앉으려면, 자, 남학생한테 앉으라고 해요. 남학생, 첫 번째 남학생한테 앉는 가지 있으면 몇 가지? 첫 번째 남학생, 야, 한이야, 너 앉아봐. 몇 가지? 10가지. 자, 이제 두 번째 남학생, 저기 뒤에 있어. 두 번째 남학생,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자리에 한이가 앉았어요. 그러면 너는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생기죠? 4번 자리에 앉으면 넌 죽는 거야, 산이한테. 왜요? 이 4번 자리 누구 자리야? 산이 여자친구 자리야. 네가 거기 가서 앉으면은 나랑 사귀자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 블루라이트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린라이트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4번을 제외하고 8가지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학생한테요. 여학생한테 앉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았다 이거 하면은 첫 번째 여학생은 산이가 좋으냐 민석이가 좋으냐 솔직히 하나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은 뭐죠 뭐. 민석이 옆에도 가서 앉아야죠. 갑자기 불쌍해졌다. 그리고 산이 옆에 가서 앉으려고 해. 그래서 몇 가지인가요? 160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제약 조건이 있지가 않습니다. 자, 됐나요? 됐어요? 그냥 얘들한테 직접 앉혀보는 거예요. 하나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 물어보도 돼요. 너 어디 앉힐래? 상당히 구체적인 케이스거든요. 문제를 막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질문이요. 여기 앞서 90번 문제 91번 풀었는데 자, 91번 풉시다.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상황이 복잡합니다. 봐봐요. 5개의 자리를, 2, 3, 4, 5개의 숫자를 썼는데 그냥 무시해 보는 게 아니고요. 첫째 자리하고 5째 자리에 합이 짝수고요. 그리고 이 5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 이상이야. 5가 오거나 6이 오거나 7이 와야 돼요. 너무 많다.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쪼개세요. 3문제래요. 첫 번째, 어떤 경우야? 끝에가 5가 오는 경우. 두 번째로, 어떤 경우야? 끝에 자리가 6이 오는 경우. 끝에 자리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 7. 됐나요? 자, 이제 짝수가 와야 돼요. 자, 산이가 대답해 줄래?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인가요? 5하고 더해서 짝수가 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1, 3, 5는 못 오고 7.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여기 오는 거 3가지가 와요. 됐나요? 숫자 2개는 지금 사용됐어.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7개 중에서 2개는 사용됐어. 여기는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되나요? 180가지가 돼요. 끝에 자리가 5가 오는 경우에는 180가지가 됩니다. 됐나요? 문제가 많아져요. 7이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계산이 돼가지고 180가지가 될 겁니다. 5가 오는 경우하고 별다를 거 없잖아요. 자, 여기에 6이 오는 경우. 민석이. 맨 앞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여기 6이 오면은 2하고 4 말고는 또 있나요? 네.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2가지밖에 못 와요. 2가지가 왔어요. 자, 이제 숫자 2개는 사용됐고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지 맘대로 올 수 있어요.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20가지가 나오게 돼요. 180, 120, 180. 그래서 420가지가 나옵니다. 480가지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고요? 네.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뭐다? 쉬운 문제 여러 개를 푼다. 쪼개가지고. 됐어요? 아홉 자릿수 곱하기 아홉 자릿수 이 곱셈 하나를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첫 문제를 계산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거 한 문제요?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문제 첫 번째 하는 게 이득입니다. 얘는요, 일단 계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9단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9번 해야 되고, 9번 해야 되고, 9번 해야 되고. 그래서 99, 81번에 9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덧셈이 어떻게 돼요? 덧셈이 다시 81번이 들어가고요. 다시 그걸 또 덧셈하는 걸 또 해야 되죠. 숫자가 커지면은 상당히 버벅대죠. 맞죠? 네.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수는 틀릴 리도 없거니와요. 여러분 빨리 나가는 볼펜을 쓰면요 1초에 한 숫자 한 두 개를 3개 정도 쓰거든요. 이제 숫자만 칙칙 쓰면 돼요. 결국 1분이면은 몇 문제? 60문제가 아니고 100문제 정도 푼다는 얘기예요. 10분 만에 푼다는 얘기, 10분 안에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10분 안에 이거 계산될 것 같아요, 너희들? 손으로 계산할 때? 10분 안에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답도 틀릴 거예요. 자, 마동석 아저씨 한 명하고 싸울래? 아니면은 마동석 아저씨 한 120kg 나갈 테니까요. 그러면은 몸무게가 20kg짜리 20kg쯤 나간 애들 6명.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 6명. 아니, 어린이집 애들 10명. 어린이집 애들 10명하고 이종격투기를 할래요? 마동석 아저씨 한 명하고 할래요? 당연히 마동석 아저씨 한 명이요? 죽어요. 자, 여기에 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놔둬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놔둬야 간다. 이렇게 5글자가 있는데요. 놔둬야는 서로 이웃할 필요는 없대요. 이웃할 필요가 없는데 나하고 야 사이에 반드시 도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도가 들어와야 돼요. 나하고 야 사이에. 나하고 야 사이에 도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고 나하고 야 사이가 넓게 벌어져 있으면서 도도 들어오고 간도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줘라? 나하고 야 사이에 첫 번째로 어떤 경우요? 도만 딱 들어오고 더 들어오지 않는 거야.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나하고 야 사이에 도도 들어오고요. 또 누군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한 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나하고 야 사이에 도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다도 있고요. 이 세 개가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또 있나요? 없죠? 자, 세 번째가 가장 간단합니다. 나하고 야 사이. 일단 나, 야 돼 있거나 야, 나 이렇게 돼 있거나 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하고 야가 배열되는 거. 그 다음에 도, 간다는 여기에 세 자리에 배열되는 게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네. 내가 원하는 거는 3팩. 됐어요? 3팩을 원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야? 12가지가 됩니다. 여기요. 자, 나하고 이렇게 돼요. 일단 나하고 야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야, 나, 야. 이렇게 도 사이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나, 도, 야 이렇게 하나 묶여져 있고 간하고 가하고 얘네 세 개를 갖다 어떻게 줘야 돼요? 자리 바꾸는 경우가 생기죠. 얘라는 가지 있어요. 그래서 3팩 그려요. 몇 가지? 12가지가 됐고요. 얘는요. X가 누구냐 이거야. 간이 되느냐, 여기 나하고 야가 바뀌는 경우 배열하는 경우 두 가지고요. X가 뭐예요? 간이 되느냐, 다가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간이 되는지, 다가 되는지가 두 가지가 있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하고 간이 됐든, 도하고 다가 됐든,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두 가지가 돼요. 됐나요? 자리 바꾸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나, 도, 간, 야,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제, 이렇게 묶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앞에 보내느냐, 뒤에 보내느냐. 해서 몇 가지요? 두 가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계산을 이렇게 붙이려고 해준 다음에. 봐봐요. 이런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됐어요. 구체화되면 좀 더 하기가 쉬워져요. 좀 더 구체화되면 쉬워집니다. 고려해야 될 내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오늘은요, 마지막 단원 수업인데요,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이에요. 조합은 뭐냐면요, 봐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r개를 뽑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r개를 뽑는 가지수. 조합. 그건 가지수, 그냥. 조합으로 가지면 가지수예요. n개에서 r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C의 3,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읽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서이가 제일 친숙할 것 같아. 이 단어에서. 컨비네이션.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컨비네이션. 거기선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콤보를 썼겠지. 3 콤보. 12단 콤보. 컨비네이션? 어디서 본 적 없어. 강의가 좋아하려나? 피자. 그렇죠. 컨비네이션 피자. 컨비네이션 피자가 뭔데?
그렇죠, 그렇죠. 자, 원래, 봐봐요.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됐어요? 양석이 피자, 양석이만 잔뜩 올져 넣은 피자예요. 자, 그래서, 토핑으로 쓸 수 있는 게 5가지만 골라볼게요. 네, 페퍼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불고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치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토핑 올라가는 거, 상이야? 토핑 올라가는 거 뭐 있냐? 감자. 감자? 그렇지. 감자. 그리고, 뭐, 삼겹살?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선생님이 전에 이제 너희들 초등학교 때 젤이 만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젤라틴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네가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녹여봤어요. 그래서 부대찌개 맛 젤리. 애들한테 줬어요. 부대찌개 맛 푸딩. 푸딩이 부대찌개 맛이. 벌로 줬어요. 줘놓는 거예요. 애들 끔찍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토하고 싶어요. 이렇던데요. 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토핑으로 얹으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콤비네이션 피자 종류 몇 가지나 나올까요? 봐봐요. 3가지. 불고기, 치즈, 감자 이렇게 선택하나, 치즈, 감자, 불고기 선택하나, 감자, 불고기, 치즈 선택하나, 같은 놈이에요. 막 섞어서 얹어주세니까. 됐어요? 됐나요?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 이거 10가지 나와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10가지 나오는데, 하나하나 써봐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써봐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5C의 3. 요거, 5C의 3이라고 그냥 읽어주면 돼요. 5 콤비네이션 3 복잡하니까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5C의 3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건 기호를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내가 지금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겠죠. 순서하고 관련 없이 그냥 뽑는 가지수야. 됐나요? 자, 이제, NCR을, 이거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5C의 3,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분들, 5P의 3은 이거 기호로 쓴 다음에 계산 방법 좀 쉽게 찾았잖아. 그죠? 근데, 봐봐요. 얘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 가지수. 얘는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예요. 뭐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얘가 어려울 것 같죠? 순열이 어려울 것 같죠? 그쵸? 근데 순열은 방법을 쉽게 찾았는데 제약 조건이 좀 더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둘 사이의 관계는 알아요. 자, 5P의 3은요, 계산할 때 5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은 다음에 그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둘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NP의 R, 얘는 NC의 R,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얘는 알아. 곱하기 R 팩토리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둘 사이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NCR은요,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넣어봅시다. NPR은 어떻게 계산돼요? 공식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분의 1. 그래서 공식 이제 나왔습니다. NCR은요, N 팩 나누기 R 팩 N-R 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5C의 3은 어떻게 계산한다?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5에서 3 빼고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숫자를 뽑아낼 때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5, 4 곱하기 3이 1 3팩 2 곱하기 1 그래서 10가지가 돼요. 봐라. 5C의 2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팩 나누기
2팩, 그리고 5에서 2 빼주니까 3팩. 왜 이거? 5C에 3이나 5C에 2나? 결국 같은 거가 되죠?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봐봐요. 7C에 3하고 7C에 4하고 둘이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7팩 나누기 3팩. 7에서 3 빼고 4팩. 얘는 7팩 나누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고 4팩. 나누기 7에서 3 빼, 4 빼준 거 3팩. 이렇게 돼요. 보셨나요? 그래서 NC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한다. N팩 나누기 R팩. 그리고 N-R팩.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합의 성질은요. 좀 전에 바로 이걸 얘기했어요. NC의 R하고 NC의 N-R하고는 똑같다. 5C의 3하고 5C의 2하고 같다는 거예요. 6C의 2, 6C의 4 같습니다. 같은 거 계산하게 돼요. NC의 N-R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N팩 나누기 요거 N-R팩 N에서 N-R 빼봐요. 얼마 나오나? R팩, R이 있죠? R팩.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NC의 0은 1이에요. NC의 0은 1이다. NC의 0과 NC의 0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5C의 3하고 똑같은 거 찾으려면은 5C의 2, 여기 뒤에 있는 거 두 개 더해가지고 앞에 있는 숫자 나오게 하는 그런 두 개 숫자를 찾으면 돼요. 5C의 4하고 5C의 2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세 번째 거는 지금 당장 하지 않을게요. 자, NC의 0은요. 봐봐요. 공식을 갖다 써봐요.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 n-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1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가지수, 하나도 안 뽑는 것도 가지수를 쳐주자 이거죠. 자, 5개 중에서 5 뽑는 가지수 1이 있다 이거지. 5개 다 뽑으면 되니까. 그리고 3번은 한 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그냥 이따가 그냥 쓰시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부터 바로 유형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이런 속도 졸립니다. 네 번째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관련된 거는 따로 강의를 확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금요일에 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문제 딸린 식구들이 많아. 자, NC의 3하고 NC의 4하고 똑같다. 에? 어떻게, 그러면 N이 도대체 얼마냐? N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N은 얼마냐면요. N은 얼마일 것 같아요? 7이에요, 7.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7이에요. 그냥 뭐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N팩 나누기 4팩 뭐 복잡합니다. 이거. 이걸 갖다가 좌변
6분의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게 그냥 계산을 하려면 힘들어져요. 우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4팩토리얼. (6분의 1은) (24분의) 복잡합니다. 6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n은 7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7C의 3하고 7C의 4하고 똑같다. 5C의 3하고 5C의 2하고 똑같다. 이런 관계는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앞에 있는 숫자가 되는 그 두 개의 숫자. 됐어요? 그러니까 6C의 3, 6C의 3. 이거 뭐 갈라질 거 없고. 8C의 3하고 8C의 5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8C의 3하고 똑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 같은 거예요. 됐어요? n은 7이에요. 그래서 뭐다? 7p의 2 계산하시면 돼요. 저 구식으로 공식 썼다 갔는데 진짜 짜증나요. n 곱하기 n-1. 요거 두 개만 하면 되죠. 7이구나, 7. n 7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7 곱하기 6 해서 얼마? 42. 됐나요? 자, 다음에는 12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대요. 저희 같으려면요. 보세요. 12C의 1, 12C의 2 전부 다 다른 숫자거든요. 첫 번째로 R 더하기 2하고 2R 더하기 4가 아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돼요? 음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R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될 수가 없어 지금. 왜? R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 있죠? 요거 R 더하기 2하고 2R 더하기 4를 더해서 12가 되도록 요 두 개의 숫자들이 잡혀지면은 또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2, 하나는 10, 혹은 하나는 3, 하나는 9, 하나는 4, 하나는 8 이렇게 잡든지. 됐나요? 그래서 R은 얼마? 2. 아하, R은 2구나. 그래서 뭐가 돼요? 좌변은 12C의 4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됐나요? 자, 18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따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2나 3 이런 숫자가 있게 되면은 봐봐요. 2나 3 같은 숫자가 있게 되면은 조금 계산할 때 n팩 나누기 2팩 3 있으면 3팩 쓰면 되겠죠? n-2팩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원칙이지만은 간편식이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약분돼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의 2 계산할 때요. n 곱하기 n-1 두 개 써줘요. 그리고 밑에 2팩토리얼. nC의 3대 있으면요. n-1, n-2 숫자 3개 써주시고 3팩. 좀 간편식으로 이렇게 팩토리얼 되어 있는 거 지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됐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C의 R은 어떻게 있어요? 나올 때 그 전에 공식 끌어낼 때 NP의 R 팩토리얼 NP의 R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과정을 좀 생략하기 때문에 좀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좌변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거 n-1 좌변이 이거야. 우변은요 n-1 더하기 n-1 n-2 n-3 3팩 되셨나요? 자, n-1 똑같은 거 날려버릴게요. 자, 양쪽에다 6을 곱해줄게요. 양쪽에다 6을 곱해줬어. 아니지. 6을 곱해줬어. 맞죠? 됐나요? 이가 아니에요. 3팩토리얼이 6이야. 아, 되셨나요? 계산 한 단계 생각하면 이렇게 잘 틀리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0은 아니니까 5겠죠. 되셨나요? 관련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나와 있는 거. 자, 15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4명을 뽑는데요. 구분 없이 4명 뽑는 거야. 그냥 구분 없이 4명이면 7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되잖아. 됐어요? 그죠? 네. 딱 그냥 공식만 써주면 돼요. 이거는 기호를 쓴 다음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앞부분 문제라서 좀 쉬운 문제라서 계산할 게 이렇게 되지만은 뒤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게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7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돼요. 얘는 7, C의 3하고 똑같아요. 얘를 계산하나 얘를 계산하나 똑같습니다. 7, 6, 5 숫자 3개 써주시고요. 3팩토리얼 그래서 35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다음에 5개 의자가 있어요. 의자 사이에 2개의 칸막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칸막이 2개 놓을 거예요. 됐나요? 세 부분을 나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세 부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칸막이 놓을 자리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자리가 있어요. 4개의 숫자 중에서 칸막이를 놓을 2개를 선택해 주면 그 숫자에다가 칸막이 놓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되셨나요? 2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24번 볼까요? 어떤 회원들이요 모임에 참석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서로 악수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2번 하진 않지. 모임에 참석한 회원의 숫자를 구하라. 190번 악수했고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요. 어떤 경기팀이 탁구 출전했어요. 탁구 출전했어요. 단식밖에 없어요. 혼자 하는 거. 했더니 총 경기가요. 탁구 다인 하나밖에 없어.
총 경기가 몇 경기가 됐냐면은 190경기가 됐네요. 애들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 몇 명이나 참가했을까?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풉니다. 악수할 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상회의, 오펙 정상회의, 뭐 이런 거 참석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정상들끼리 막 대통령끼리 막 악수하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악수하지 않아요. 앞에 단상이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는 단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이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렇게 악수했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지금 인증샷 남겨야 되니까. 자, 이 단상 위에 N명이 있는데요. N명 중에서 어떻게 돼요? 악수할 2명을 올라오세요. 2명 선택해줘야겠죠. 그럼 그 2명 선택하면 선택받은 2명은 와서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겠죠. 혹은 탁구 경기를 하냐면 탁구 경기를 하겠죠. 그래서 악수 횟수가 여기 단상에 올라오는 사람 가지수. 됐나요? 가지수. NC에 이 계산했더니 얘가 190이더라. 이해되세요? 그냥 복잡해 보였는데 공식 하나로 끝난다는 게 되었어요?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2 팩토리얼 얘가 190 n 곱하기 n-1이 얼마? 380 얘는 20 곱하기 19 해주면 380 되죠? 됐나요? 그래서 n은 얼마? 20이에요. 20명 참석했어요. 되셨나요? 다음에 12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을 거예요. 자, 일단 회장 뽑는 가지수 몇 가지? 12가지. 회장 뽑았어요. 자,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죠? 모든 경마다 11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요. 부회장, 애도 뭐 직급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사람 둘 선택하면 돼요. 됐나요? 11C에 2 계산하면 11 곱하기 10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래서 55까지. 그래서 12 곱하기 55. 되셨나요? 슉슉 넘어가. 순간적이야 그냥 이거. 남자 6명, 여자 5명이 있어요.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남자 6명 중에서 3명 뽑고 모든 가지수마다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가지수로 하면 끝나요. 되셨나요? 얘는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왜? 다이렉트로 계산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조합 가지수는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바로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 수녀는요. 바로바로 계산이 바로바로 돼버려요. 그래서 고용식만 계속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20 곱하기 10 해서 200까지 돼요. 6시에 3이 20이라는 거 빨리 계산했다고요? 하도 많이 나와서 외운 겁니다. 네. 6시에 3 3패 20까지 되셨나요? 자,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20명이 있어요. 특정한 2명을 포함해가지고, 아하, 왜요? 성이 일치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이 2명은 반드시 뽑아야 돼요. 불만있어요? 그래서 4명을 뽑으면 돼요. 20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은 미리 내정돼 있는 거야. 얘네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몇 명만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 2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공평하죠. 18 곱하기 200입니다. 9 곱하기 17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순식간이에요. 여기 바짝 차려요. 자, 바세발 부분인데요. 특정한 4명이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A, B, C, D 4명은요, 네, 전 정부 인사예요. 그래서 안 돼요. 네. 혹은 나한테 4명은요, 왜 안 뽑을 거냐고 나한테 먹을 거를 걔네들은 안 사줬거든. 네. 그래서 그 4명은 안 뽑으려고. 그럼 이제 뽑아야 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사실은 16명 중에서 뽑게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얘들 아예 안 뽑고, 됐어요? 자, 다음에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있어요. 3명의 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1명의 남학생. 그러면은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요.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남학생만 3명 뽑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셋 다 구해서 더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남학생 0명, 여학생 3명. 자, 모든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냥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가지수에서요. 몽땅 여학생만 뽑히는 경우를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몽땅 여학생만 뽑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버리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자, 9C의 3은요, 9, 8, 7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그래서 84. 그래서 4C의 3이나 4C의 1이나 똑같습니다. NC의 1은 N이에요, 그냥. 자, 뭐야, 이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3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을 뽑는 경우 445. 자, 남학생 숫자를 X명이라고 할게요. 여학생 숫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15 빼기 X명이 되겠죠. 자, 적어도 1명이 뽑는 경우는 445다. 즉,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15명 중에서 3명 뽑는 가치수에서 몽땅 남학생만 뽑아버립니다. 해준 것이 얼마다? 445가 나오더라.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걸로 계산하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3은 15C의 3은요. 3, 2, 1, 3, 2, 1. 그래서 35 곱하기 13. 455?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네. 아하, XC의 3은 10이 나오는군요. X는 얼마다? 5예요. 5C의 3 혹은 5C의 2가 10이라는 거 카드 계산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4C의 2는 6, 5C의 2는 10, 6C의 2는 15.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뭐 아주 희한하게 나오네요. 자, 그렇게 없이 문제를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무슨 뭐 내용 필요 없어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가지, 4가지 과일하고 야채가 있어요. 과일 3가지, 야채 2가지 선택한 다음에 이 5개를 일렬로 진열을 할 거예요. 됐나요? 일단 뽑아야 돼요. 5개 중에서 3개 뽑고요. 모든 경우마다 4개의 야채 가운데서 2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모든 뽑은 가지수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5개를 나열하는 가지수 5팩토리얼. 되셨나요? 그래서 5C의 3은 10이고요. 6이고요. 120이고요. 720에다가 7200까지. 와우, 대단하네요. 그걸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뽑으면서 나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자, 4자리 수를 만드는데요. 1은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제약 조건일 때 일단 숫자 4개를 뽑자고요. 1은 반드시 포함했고요. 5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1은 반드시 뽑았고요. 5는 뽑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뽑아야 될 숫자 몇 개 남았어요? 대상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은 반드시 하나 뽑았고요. 7C에 얼마? 3. 1을 뽑았습니다. 일단 숫자 4개를 다 뽑았습니다. 뽑는 가지수 다 끝났어요. 됐나요? 자, 이제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숫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세수하고든지 해, 이놈아. 알겠냐? 졸리면은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N각형 대각선 개수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5각형이든 뭐 7각형이든 그래요.
육각형이 있는데 육각형, 대각형이 있어. 선생님 이거 공식 중학교 때 듣는 데 까먹었어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N각형은, 육각형은 꼭지점이 6개가 나오는데요. 6개 중에서 서로 2개를 그냥 선택해서 이으면 대각선 돼버려요.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데, 전부 다 대각선이 돼요? 전부 다 대각선이에요? 얘하고 얘 뽑은 것도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이 아닌, 대부분은 대각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대부분 되거든요. 대각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대각선이 안 되고 변이 돼버리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 경우 몇 가지요? 6가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저지르고 뒷수습해준다. 일단 저지르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다 다른 직선이죠. 이거 2개 뽑았는데 서로 다른 2개 뽑았는데 서로 같은 직선이다. 이런 경우 생기나요? 여기서 안 생기죠? 네. 그래서 6C의 2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6개예요. 자, 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무튼 이렇게 11개의 점이 있어요. 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15개에서요. 점 2개를 선택할 거예요. 서로 다른 점 2개 선택할 거예요. 됐나요? 대부분은 다 다른 직선이에요. 다른 직선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재수없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가 생겨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얘네들은 어떤 2개를 선택하든지 간에 다 같은 직선이야. 맞죠? 1번, 3번 선택하든 1번, 5번 선택하든 3번, 4번을 선택하든 전부 다 같은 놈이잖아요. 중복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빼줍니다. 중복되는 놈들을. 몇 가지요? 아래쪽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 뽑은 이놈들은 전부 다 같은 놈들이야. 됐나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뭐가 큰일 났냐고요? 1번, 2번을 선택한 것도 빼주고 1번, 5번 선택한 것도 빼주고 빼주다 보니까 이 직선은 분명히 하나 있긴 있거든요. 누굴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마저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빼줬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너무 많아. 이거 덜어줄게. 너무 많이 덜어주면 다시 이런 거 있잖아요. 됐어요? 됐나요?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어요.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겠어요. 점 3개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8C의 3. 삼각형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있는 한 줄에 있는 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줍니다. 삼각형이 안 되는 불행한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자, 49번입니다. 자, 10개 중에서요, 점 3개 선택해주면요, 삼각형은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자,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3개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줄에 있는 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줄에 있는 놈들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게 이 한 경우만 가능해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능하죠. 그런 게 5개가 있죠. 그런 경우가 5가지나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경우 외에는 또 다르게 한 줄 내에 있는 경우 있나요? 한 줄에서 다 뽑는 경우 있나요? 요스펜 말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가 따로 이렇게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다음에 52번은 조금 다른 이런 케이스를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몇 종류나 나올까? 위아래쪽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합니다. 2개 선택하면은 요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위아래 변이 결정되는 거야. 됐나요? 평행사변형의 위아래 변이 결정되고 모든 경우마다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요렇게 2개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이 하나 결정됐죠.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좌우 2개의 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각기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좀 다른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3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A, 여기가 B, 수평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예요. 자, 그래서 A, 그러니까 A 중에서 2개 선택하고 B 중에서 선택해서 요런 식으로 생겨있는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맞죠? A, C 선택해가지고 A하고 C 선택해가지고 요런 타입의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B하고 C 선택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3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문제 3문제 풀어야 돼요. 위아래 변을 A하고 B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에 선택하는 거 3CA, B 중에서는 4CA. 그 다음에 A하고 C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경우는 3CA 곱하기 2CA. 2CA는 1이야. 그 다음에 B하고 C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나요? 그냥 무식하게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이거. B는요, 4CA. 그래서 여기는 18가지, 3가지, 6가지. 이렇게 해서 27가지의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이 나오거든요. 되셨나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C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X, A, B, C. Y가요? 1, 2, 3, 4. 함수 몇 종류나 나올 수 있느냐. A 집어넣으면 줄긋기 하는 거죠. 자, 1대1 함수야. 그냥 함수의 개수 찾아보자.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A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4가지죠? B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것도 4가지.
C의 함수값 될 수 있는 것도 4가지. 싫어하는 거. 그냥 함수의 개수. 됐나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A 함수값 될 수 있는 거 4가지. B 함수값 될 수 있는 거는 2는 이제 더 이상 함수값 되면 안 돼요. 3가지, 2가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웃기는 케이스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은 A, B, C 이렇게 생겼는데요. C가 더 이제 더 키가 큰 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자들도 키가요. 1m, 2m, 3m, 4m 이래요. 자, 여자들도 이렇게 A, B, C 이렇게 커져요. 전부 다. 키가 커져요. 키 큰 애들은 더 키 큰 남자친구 사귀어야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4개 중에서요, 서로 다른 놈이 해야 되니까 3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4개 중에 3개 선택해봐요. 그러면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는지가 뻔합니다. 하나로밖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뽑는 즉시 누구 짝인지가 짝꿍도 결정이 돼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C에 4. 4개 중에 3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표현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2006학년도인가? 그때쯤에 이른바 이제 한 줄 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모의고사에 되게 상황이 복잡하게 나와요. 되게 애들이 막 어렵게 풀어요. 근데 해설지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한 줄이야, 끝. 설명도 없어. 한 줄로 끝나거든요. 해설지 어떻게 되냐고요? 되게 너희들은 막 복잡하게 풀었는데 2번 같은 거 4C에 4원 4 해설지 이거 한 줄로 끝이야. 학생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빡친다. 당시 그런 게 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 여기 유형들 이제 요거 내용들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샘플 문제까지 다 해주시면 되는데 함수를 안 배운 학생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네, 그 함수를 안 배운 학생들은 그거 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문제들은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앞에 거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은 그거부터 할 거예요. 뭐냐고? 그 파스칼의 삼각형.